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염을 고의로 감염시키는 실험을 통해서 이 감염부터 회복까지 전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접촉하고 나서 이틀 만에 증상이 발현됐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감염력은 닷새째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이 심각한 중증은 나타나지 않았고 대부분 감기 증세와 비슷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이 스타벅스를 비롯해 세계 커피 가격이 도미노 인상에 나서고 있는데, 물가 상승으로 원두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에 오른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영국에서 아주 대단히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이 됐네요. 예, 그렇죠. 영국 가디언지가 보도했는데요.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연구진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연구진이 지난해 2월 코로나19 관련한 인체 실험을 했고요. 그러니까 실험은 지난해 했고 그걸 이제 진행하고 분석하고 결과를 이제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2월 한 1년 전에 실험이 실시됐고요. 인간 도전으로 명명됐습니다. 휴먼 챌린지, 휴먼 인펙션 스터디. 그래서 인간 도전이다. 인간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정말 이 극적인 이런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드디어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중증력이 약하다고 하잖아요. 네. 하지만 그래도 일부러 감염이 돼야 한다면 굉장히 꺼려질 것 같은데, 그쵸. 1년 전에 실험을 위해서 이 같은 위험도 감소했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지금 오미크론은 약하다, 뭐 감기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도 막상 실험으로 해서 내가 멀쩡한데 갑자기 오미크론을 내 몸 안에 넣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주저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근데 1년 전이에요. 1년 전이니까 오미크론도 아니고 네. 심지어 이제 델타도 아니고 오리지널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그거를 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 실험에 응한 사람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대단합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감염 이력이나 기저질환이 없고 백신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었어요. 네네. 백신 접종하지 않은 그냥 그 인간 자체에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간 상태에서 코로나19가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그걸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염 이력 없고 기저질환 없고 백신 접종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상이었고요. 구체적으로 18살에서 30살 사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이 많은 분들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18살에서 30살 사이 이 성인 남녀 3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이 실험 대상자들을 환경적으로 통제하면서 실험이 진행됐고요. 그 실험 대상자들은 이렇게 통제된 환경 속에서 오리지널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러니까 델타도 아니고 당연히 그때 뭐 오미크론도 없었고요. 이 오리지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몸 안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알파 영국에서 시작됐던 알파 변이라든가 델타 변이 이런 거 훨씬 전이었고요. 그래서 오리지널 바이러스를 어떻게 실험했냐면 최소 분량, 아무래도 많이 넣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최소 분량을 코 안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 안에 넣어가지고 노출을, 그러니까 감염을 시켰고요. 그래서 2주간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 뭐 실험에 응한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실험을 이렇게 한 사람들은 좀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 그렇습니까? 주최 측? 네. 실험을 한 주최 측이?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실험을 해서 얻은 결과가 뭐예요? 그렇죠. 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제 실험 동물처럼 된 상황인데, 뭐 그만큼 좀 더 정확한 이제 결과를 얻고 싶어서 그랬겠지만, 아무튼 그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연구진이 이렇게 실험을 해서 얻은 결과는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실험 대상자 36명이라고 그랬는데요. 네. 절반인 18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18명은 바이러스를 집어넣는데도 감염이 안 됐어요. 대단한 거죠. 물론 최소 양만 넣었다고 그랬으니까 적은 양을 넣었으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절반은 감염도 안 됐다는 거. 그리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이 절반 감염된 18명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지 약 이틀 만에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은 좀 빨리 나타난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검출된 양이 가장 많았던 날이 5일째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연구진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한 5일 정도 지났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가장 많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활동하는 때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파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해야 될 이유도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평균적으로 9일 뒤까지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그래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 18명 사람에게서는 감염되고 나서 9일까지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최대로는 그러니까 평균이 9일이고요. 최대로는 12일까지도 12일까지도 거의 2주 가까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2주 격리하는 거 이게 어느 정도 데이터하고 맞아 떨어지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실험한 사람들의 건강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뭐 심하게 아프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게 가장 궁금한데요. 이 중증을 앓은 참가자는 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대부분 콧물이 흐르거나 코막힘 현상이 나타나거나 재채기라거나 목이 붓는 소트롯 목이 붓는 이런 증상 등이 나타났다 그러고요. 일부 참가자가 그 두통이나 몸살이나 피로, 열 이런 증상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감염자 중에 2명은 중도에 항체가 검출돼 가지고 그 시점에서 실험이 중단됐다 그래요. 왜냐하면 항체가 나왔다는 거는 몸이 회복됐다는 얘기잖아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항체가 나왔다는 건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항체가 나왔다는 거니까 항체가 나온 사람은 더 이상 실험할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항체가 나왔으니까 완벽하게 회복이 됐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2명은 실험이 중단됐고요. 나머지 16명은 경증 내지는 중간 정도 증상의 감기 같은 증세를 보인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 이 중에 뭐 한 두세 명 정도는 뭐 좀 오래 이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항체 나왔다는 사람들은 왜 항체가 나왔는지 좀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이 항체가 나오게 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실험은 중단이지만 별도의 실험을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실험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 관련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지금 발견이 되었다는 게 어떤 맞습니다. 내용이에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감염 초기에는 이 목에서 바이러스가 다량 검출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일단 목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코가 아니고요. 코에다 집어넣는데도 바이러스들이 이제 코는 너무 이제 바깥과 노출돼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목 쪽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처음에는 목에서 다량 검출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코에서 검출됐다. 그러니까 목까지 갔다가 다시 코 안에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로 목과 코 쪽에서 역시 많이 바이러스가 나왔고요. 그 연구진은 신속 항원 검사와 바이러스 존재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그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신속 항원 검사라는 것은 이 코로나19 이제 테스트를 이제 빨리 받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그 검사를 해야 코로나에 감염됐는지를 알 수가 있고 알아야지 빨리 격리하고 격리가 돼야 전파를 막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이번 실험을 통해 가지고 1년 전에 한 실험이지만 그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역시 테스트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테스트를 받고 감염된 사람이 내가 감염됐다는 걸 알게 되면 빨리 자가격리 들어가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중단하고 이런 식의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는 아직은 그 동료 평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검증은 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16명이 경증이나 혹은 중간 정도의 증상에 감기 같은 증세를 보였고 이 중에 13명이 일시적인 후각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냄새를 못 맡는. 네, 대부분 90일 내에 그러니까 다 정상으로는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정도 차는 있는데 뭐 일찍 정상으로 돌아온 사람, 늦게 돌아온 사람은 뭐 90일까지도 후각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결국은 돌아온 것으로 보이고, 근데 나머지 3명이 현재 치유 중이라고 그럽니다. 1년이 됐는데. 그래서 후각이 제대로 아직 안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좀 코로나19도 참 대단한 것 같고요. 역시 그 목과 코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미각과 후각을 잃어버린다는 게 좀 그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뭐 심각하게 아픈 것도 좀 안 좋은 일이지만 코로나에 감염되면 잘못하면 우리가 맛을 못 느끼게 된다는 거, 이건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난 전 돌을 아무리 준다 그래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커피 가격이 커피 계속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커피 값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뭐 도미노 인상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도 세계 커피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보도를 했는데 이 가장 큰 이유가 원두죠. 원두 가격이 지금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원두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변화가 굉장히 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커피를 재배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우리가 잘 아는 콜롬비아나 브라질 같은 곳 대표적인데 이 기후변화 때문에 재배 지역이 급격히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커피 생산량이 아주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커피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커피 가격이 얼마나 어떻게 올랐어요? 네, 올해 들어서 대부분의 커피 이 선물 가격이 5% 이상 상승했어요. 이 선물이라는 거는 그 선물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스타벅스 등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커피 품종이죠. 그 아라비카 커피 선물 가격이 지난해 대비해서 76% 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아주 급등입니다. 급등. 그리고 이 아라비카 커피 선물 가격 76% 급등은 이제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오른 거고요. 영국의 커피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프레타망제도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이 커피 월 구독료가 25파운드, $3.50로 인상이 됐어요. 25%가 인상이 됐는데 이 커피 월 구독료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매달 돈을 내면 일정한 돈을 내면 한 달 단위로 하루 최대 5잔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그걸 시행하고 있죠. 이 프레타망제라는 프랜차이즈가. 근데 그 월 구독료를 지금 인상을 했다고 그럽니다. 우유 가격 오르고 커피 원두 가격 오르고 직원 급여 오르기 때문에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파노 크리스투 프레타망제 최고 경영자는 원두 가격 상승이 가장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 프레타망제 프랜차이즈도 역시 아라비카 커피를 이용하고 있는데 원두 가격이 지금 2020년 이후에만 4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도 커피 가격이 계속 오를 거예요. 아마 커피 드시는 분들은 다들 느끼실 텐데 앞으로 커피 가격 더 오를 거라는 거 좀 각오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스타벅스도 앞으로 커피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발표를 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세계 최대 커피 브랜드죠, 스타벅스가. 근데 사실 스타벅스가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오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지난해 10월에 올렸고 올해 1월에 또 올렸습니다. 근데 또 앞으로 이게 끝이 아니라 더 올릴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스타벅스도 도리가 없다. 우리가 지금 뭐 커피를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는 이 가격을 올리지 않고는 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케빈 존슨 스타벅스 CEO는 그 실적 발표했죠. 스타벅스가 최근에. 그래서 이 가격을 올렸지만 고객 수에는 변함이 없다. 좀 자신만만한. 그러니까 너네들이 가격 올린다고 커피 안 마시고 배기겠느냐? 약간 그런 뉘앙스도 있는 것 같아요. 좀 기분은 나쁘지만 그렇습니다. 네. 저 같으면 안 마십니다. 전 스타벅스 안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로컬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커피숍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가 기후 변화 때문에 커피 그 원두 재배 지역이 사라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CNN 비즈니스가 지금 보도를 자세하게 했는데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하고 그것이 커피 업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커피 원두 재배 지역이 급감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대표적인 커피 품종이 아라비카인데 이 아라비카가 뭐 스타벅스도 가장 많이 이용하고 그러는데 아라비카는 고산지대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경작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우리가 맛있는 커피를 먹는다는 게 사실은 많은 노력과 그 자연의 도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그게 이제 사라집니다. 아라비카는 현재 중남미, 중서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가 돼요. 굉장히 귀한. 그래서 그 지역 아니면 이 아라비카를 구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맛있게 마시는 커피가 이 지역에서 그 자연 환경, 높은 고산지대의 그 뭐 추운 날씨 여러 가지가 다 결합이 돼서 만들어지는 건데 재배가 되는 건데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커피를 재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지금 말씀드린 중남미, 중서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 지역이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의 60-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라비카가 그러니까 전 세계 커피의 60-70% 차지한다고 보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커피가 아라비카인데 이 아라비카가 이제 사라질 위기에 좀 처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취리 대학 연구팀이 현재 기후 변화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검토한 결과 아라비카 재배지 경작지가 앞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런 예측이고요. 그래서 지금 2022년인데 계속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2050년 정도까지 가게 되면
정말 이제는 커피 생산하는 곳이 별곳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브라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대표적인 커피 생산국들이 앞으로 커피 생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이 뭐 도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제 커피를 마시지 않는 커피를 대용할 수 있는 커피 대신에 차를 많이 네, 마시는 차를 마시는 쪽으로. 커피 대용 음료가 있을까요? 차요? 네, 차가 네. 어떨까요? 커피에 당할 수가 없죠. 이 커피값이 자꾸 올라간다는 얘기는 저로서는 상당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고 이러다가 네. 부자들만 커피 마실 수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이게 커피값이 네. 계속 오르면은 정말 저로서는 상당히 그렇죠.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 커피가 워낙 전 세계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기존의 커피 말고 좀 개량을 해가지고 좀 쉽게 재배할 수 있는 뭐 그러면 맛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주영석 씨는 커피 안 마시죠? 잘 안 마셔요? 마십니다. 잘 안 마십니다. 난 전 마시는 거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저는 커피가 좀 건강에 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요. 어. 저는 잘 안 마시고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나오는. 아 그렇습니까?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